요 리스 뭐 혹은 요 렌트 뭐 이런 네. 방식으로 이제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네. 요 세금 처리에는 더 유리한 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잘못 알고 있었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리스 렌트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궁금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보고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물어보는 시간, 전문가TV입니다. 전문가TV의 비전문가 개그맨 송필근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세무 2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 관련해서요. 오늘은 이 비용 처리, 저번에는 이제 경조사 들렸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차량 경비로 비용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경기도의 보문 세무사님이시죠. 이용원 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차량 경비. 차량 경비로 비용 처리를 한다. 일단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번 일단 그게 뭔지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우리 사업을 하면서 이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업무에 이제 쓰실 텐데요. 이제 이 차량을 보통 이제 세무 처리 부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차량 관련해서는 반드시 부가세랑 소득세, 법인세 부분은 좀 구별을 해서 세무 처리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가세랑 법인세, 소득세.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네. 먼저 이 부가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부가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차를 우리 구입할 때 차값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10%. 그렇죠. 그리고 뭐 기름 넣을 때도 10% 그쵸. 부가세 내면서 이제 타잖아요. 그리고 수리할 때도 10% 더 들어가고 그쵸. 그 부가세를 신고를 하면서 부가세 신고하면서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이 이제 부가세 공제 문제거든요. 네네네네네. 그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차종으로만 딱 정해져 있어요. 차종으로만? 예. 어떤 것들이 있죠? 되는 차종이 경차, 경차. 그다음에 9인승 이상 이제 승합차인데 카니발 같은 것들 있죠. 네네네. 그리고 화물로 돼 있는 차. 화물차. 그리고 차는 이제 그 정도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것들은 이륜차라 그러는데 125cc 이하인 것들. 시티백. 그렇죠. 배달하는 스쿠터. 주로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이제 부가세 공제가 되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이제 승용차들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정확하게 이렇게 네 종류 정도로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해주신 소득세나 법인세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이제 법인세라는 거는 이제 경비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매출에서 이제 비용을 차감해서 이제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비용 처리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제 이 차를 이제 사용을 했냐 그걸 이제 따지게 되는데 사실 이제 사업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 누가 알아요? 좀 이게 상당히 좀 주관적인 판단이 좀 되거든요.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이제 과거에 좀 관행적으로 이제 사업적으로 좀 처리를 많이 이제 해왔었는데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다가 더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그래서 특별한 법을 내놨는데 어떤 거예요? 업무 이제 운행일지를 쓰게끔. 운행일지? 일지를 쓰게끔 2016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1년에 내가 한 10,000km 정도를 뛰었어요. 그럼 일지를 쓰라는 얘기예요. 막 키로수를 적으면서 어디 갔는지 쓰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제 10,000km 중에 내가 업무로 한 8,000km를 다녔고 쉬는 날에 한 2,000km를 다녔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한 80% 정도 되죠. 그러면 80%만 경비를 인정해주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뭐 대기업처럼 어떤 시스템이 돼 있으면 일지를 쓸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바쁜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걸 못 쓰면 경비처를 하나도 인정 안 해줄 거냐? 그건 좀 너무하다 해서 그럼요. 1년에 차량 관련 거를 1,500만 원까지는 인정을 좀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금액을 딱 이제 정한 거구나. 1,500. 근데 이게 세법을 사장이 좀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비싼 외제차들을 이제 우리가 경비 처리 많이 하면서 사실 그 세금을 많이 좀 줄였었거든요. 그걸 좀 제한하려는 목적이다 보니까 세법을 풀어드리면 착각 기준으로 4,000만 원이 이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4,000만 원이 안 되는 차들을 타고 다닌다. 그러면 운행일지를 안 쓰더라도 없어도 거의 1,500만 원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경비 처리가 되고요. 4천만 원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뭔가 이제 제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요. 지금 이제 막 세법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자면 복잡하고 이제 예. 그걸 다 아실 거면 사실 그분이 세무사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렇죠. 4천만 원을 이제 차량값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그 아래, 그 위, 뭐 이렇게 예.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예. 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요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서류는 요 운행일지가 답니까? 일단 업무에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그거는 운행일지가 다. 예, 운행일지로 해서 이제 예, 근거를 하셔야 되고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적으로 쓰셔야 되죠. 그래서 뭐 이 차를 통해서 내가 이제 출퇴근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출장을 다닌다거나 예, 이제 뭐 거래처를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추가적인 증빙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사실 악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네, 뭐 어쨌든 저희가 뭐 그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린다는 점 그리고 자세한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세무사님과 이제 예,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또 하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리스 또 혹은 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요 이제 보통 요거 이 자동차 딜러분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이제 대부분들 예. 부가세 이거는 100% 돼요.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네, 리스나 렌트 그래서들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되게 많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진짜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질문을 저희 사장님한테 질문 진짜 많이 받는 게 리스하면 이제 세무 처리 다 된다고 특히 이제 부가세도 다 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제가 앞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 뭐 렌트 이런 거 관계가 없이 무조건 차종으로만 끝이 난다. 리스하는 차가 무슨 차종이냐 렌트하는 차가 무슨 차종이냐 그 차종으로만 부가세가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나거든요.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렇죠. 지금 리스를 해서 타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지금 저도 지금 되게 새로운 지식을 알아서 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 리스 뭐 혹은 요 렌트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요 세금 처리에는 더 유리한 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대부분이 또 리스 쪽으로 많이 유리하다고 이제 좀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설명을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좀 많이 들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세무 처리 방식에 좀 차이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틀은 같아요. 예. 그래서 차량을 그냥 내가 뭐 현금 주고 사든 뭐 할부로 사든 렌트를 하든 리스를 하든 세무 처리는 거의 동일합니다. 리스라고 특별히 뭐 이렇게 더 유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저도 잘못 알고 있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리스 렌트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더 세금 면에서는 무조건 이득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 리스료가 좀 더 비싸거든요. 총량으로 보면 당연히 경비 처리가 더 들어가는 건 맞는데 리스료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더 비싸니까. 그렇죠. 양으로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더 비싸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맞다. 뭐 이런.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짜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세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꼭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이런 부분 외에도 뭐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좀 주의하실 게 네. 그 경비 처리 부분에서 사실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는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특히 법인 사업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보험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보험. 예, 우리 차는 다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임직원 전용으로만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법인 사업자가 있는데 차를 하나 이제 그 법인 명의로 차를 뽑았는데 뭐 내 배우자 또 탈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같이 묶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경비 처리를 하나도 못 합니다. 네, 그래요? 반드시 임직원 전용으로 가입을 꼭 하셔야지 경비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야, 이것도 꿀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임직원 전용으로 해야만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왜냐면은 일할 때 쓰는 차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해갖고 보험 잘못 들었다가 또 아무것도 못 받으면 억울하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좀 이렇게 러프하게 또 소프트하게 질문 드렸다면 이제 또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퇴근 퀴즈 시간입니다. 이제 사업용으로 차를 구매를 할 때 드림카,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사는 거 뭐 어떻게 생각해요? 추천합니까?
능력이 되면 당연히 타야죠. 아니 타고 싶으면 타라. 네. 당연히 세금은 뭐 다 처리는 안 되겠죠. 세금은 안 되지만 나머지 돈 이거 내고 탈 거면 타라. 그 정도 능력이 되시면 타셔야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경차 아까 전에 이제 차량 이 종류 설명해 주실 때 경차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경차 중에서 BMW나 뭐 이렇게 테슬라 이런 데서 나온 1000cc 이하의 순수 전기차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차량 등록 중에 우리 경차로 등록돼 있다고 하면 대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경차 중에서 BMW나 테슬라 이런 것도 된다고 하니까 뭐 많이들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륜차 아까 된다 그러셨는데 할리 데이비슨 됩니까? 그 차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125cc 이하면 가능하죠. 여러분 할리 데이비슨 125cc 이하면 된답니다. 그거 딱 125cc 그러니까 이렇게 타는데 한 30km 나가는 거지. 경운기처럼 타실 분들은 타셔도 된답니다. 제가 아주 좋은 정보 하나 알아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기 자전거 됩니까? 전기 자전거요? 네. 어쨌든 가잖아. 자전거는 제가 차량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그럼 안 되는 겁니까? 뭐 차량 경비는 아닌 거고요. 예, 그 사업적으로 또 사용한다 그러면 다른 명분으로 경비 처리를 가능할 수도 있죠. 예. 전동 킥보드. 킥보드도 차량이 아니죠. 네. 예, 차량이 아니니까 그것도 업무에 쓴다 그러면 예, 뭐 복지를 위해서 쓰면 뭐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로 처리를 할 수는 있죠. 사업적으로 쓰면. 예. 혹시 지금 질문 상태가 어이가 없으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9인용 승합차 아까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9인용 승합차에서 내가 넓게 타려고 뭐 혹은 짐을 실으려고 좌석을 뺐어.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9인승인데 네. 안을 보면 9인승이 아니야. 9명이 좌석이 없어. 이거 어떻게 네. 됩니까? 가능합니까? 경비 처리? 저희가 실무적으로 차량 등록증을 보고 하거든요. 네, 차량 등록증에 이제 9인승 이제 승합차로 돼 있으면 네. 이제 경비 처리, 예, 그 부가세 문제 다 처리를 하고요. 네. 그래서 등록증 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 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네. 그 세무서 쪽은 아니고 아마 지자체에서 그게 아마 불법 개조로 돼서 아, 그래요? 예, 문제가 아마 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은 나는 해줄게. 네. 차량 등록증이 돼 있으니까. 나는 9인승이니까 해줄게. 대신 네. 그 뒤는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불법이었군요. 저도 몰랐어요. 네, 불법을 조장하려고 한 말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그럼 그거는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좌석 아니에요. 좌석 아니고 캠핑카야. 그냥 딱 뒤에 그 있잖아요. 요즘 탁 그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막, 예? 막 간이용 화장실도 있고 막 그거 됩니까? 경비 처리? 나 이거 진짜 궁금했어. 왜냐면은 캠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진짜 그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요새 많이 대세죠. 오, 그러니까 예. 캠핑. 예. 이거 됩니까? 캠핑카는 공식적으로 부가세는 안 됩니다. 아, 부가세 공제는 안 됩니다. 예. 경비 처리 부분, 소득세나 법인세 경비 처리 부분은 사실 대부분은 안 될 거거든요. 개인 레저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지. 대부분 안 되실 거고. 사실 뭐 돼도 이상하지. 예, 사업적으로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복지로 캠핑카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아예 딱 복지를 해놨다. 오. 그리고 이제 회사 내부에 이런 거 쓸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복리후생비로 사용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 거래처를 위해서 내가 거래처들 뭐 돌아오면서 이걸 한 번씩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걸 해준다라고 하면 접대비 쪽으로. 접대비로. 예, 우리 처리할 저번 시간에 가능성이 다뤘던. 예, 접대비로도 가능한 거구나. 예. 아. 사업적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기회는 있는 거죠. 야, 이래서 이렇게 진짜 세무사님들하고 이게 상담을 해야 되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막힘없이 잘 이야기하고 계세요. 퇴근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무사님 본인도 비용 처리를 하십니까? 차량? 예, 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얼마입니까, 차? 뭐 그 제한 없이 되는 차, 예, 저렴한 거 타고 있습니다. 경비 처리가 제한 없이 된다는 말씀은 그럼 생각보다 좀 저렴한 차. 예. 그 와이프가 네. 예, 좀 못 사게 해서. 아내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퇴근!